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산그룹이 다시 재추진하는 이 두산그룹 사업 구조조정, 즉 이 두산 바켓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만드는 이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지난번과 똑같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지분율 차이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나온 그 숫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산 에너비티가 두산 바켓 지분을 이 두산 로보틱스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식 스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두산 로보틱스는 신주를 발행해서 두산 에너비티 주주들에게 넘겨주는데 예전에는 지난 8월 달에 할 때는 이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이 두산 에너비티 주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예전보다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이 두산 에너비티 주주들에게 이 어느 정도 보상을 더 강화해 주는 쪽으로 요번 이 주식 스왑을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조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주식을 평가하는 그 비율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이 두산 바켓 지분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비티 지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이 지분을 줘야 되는데 이 지분율 차이가 지난번보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이 비율이 낮고 해서 이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금감원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나온 것들 다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예전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주식 수합에 합병이 실패했다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고, 이 숫자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 왜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 두산 바켓을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실적을 놓고 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 두산 바켓은 이 매출 외역만 따져봐도 지금 매출이 한 9조 7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이 두산 바켓은 사업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회사라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매출이 겨우 53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영업 손실도 192억이나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가져가면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는 두산 바켓의 실적이 반영된 그런 지분법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산 로보틱스의 그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일단 뭐 적자회사에서 흑자회사의 그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해피해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난번에 이게 반대했던 이유는 이 금감원이 봐도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 최대주 지분과 최대주 지분하고 이 소액주주하고 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라고 상장사들에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두산의 사업 구조조정은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희생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감원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기업 밸류업 정책을 한다고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그것과 너무 맞지 않는 정책을 이 두산그룹이 밀어붙이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금융원장도 나서서 이 분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두산그룹이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그러니까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이 구조조정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8월 달에 이걸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흡수합병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를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흡수합병하는 것을 처리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이제 8월 29일 날인데요.
지금 10월 20일 날 두산 바켓이 다시 또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재추진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합병 비율을 더 늘려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이 딜을 또 다시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죠. 이 말 뜻은 두산그룹 오너일가에게 이런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어야 될,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있기 때문에 지난번 3개월 전 8월 말에 이 2달 전이지 벌써. 2달 전에 금감원에서 반대를 해서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딜을 이제 재추진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딜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보유예수가 해제되는 걸 보면 지난 최대주 두산인 지주회사 두산이 갖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2210만 주가 전체 지분의 34.09%인데요. 이게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유예수가 해제됩니다. 즉 이 말은 2210만 주의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지금 모회사인 두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팔려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들을 보면 죄다 박씨예요. 물론 최씨 이게 이제 박씨 집안이 만든 회사니까 주식회사 두산의 주요 주주들이 다 박씨만 모이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씨 집안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두산이 이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하면 고스란히 이제 박씨 집안 사람들한테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요번에 두산 엘리베이티와 분할합병 승인회건을 준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두산 바켓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려면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바켓이 지난번에 그 딜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33,350원 지난 8월 5일 날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두산 바켓은 거기서부터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두산 이 바켓의 지분을 넘기는 것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로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좀 더 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실제로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눈치 장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지금보다 한 더블은 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 지주회사 두산은 기필코 요번 기회에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산 주주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해서 조 단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돈을 배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주가는 아마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미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고 해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그것도 2달 전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조를 다시 추진하는 건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이익 버는 누군가가 지주회사 두산 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경영 행위를 할 때는 그 안에 오너 일가의 이익이 숨어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100% 계열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당장은 도번 로보틱스처럼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주회사 두산 이쪽이 최종적으로 수혜를 가져가는 쪽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산의 보유 지분 중 얼마가 시장에 팔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주당 가치 희석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분을 팔아서
챙길 걸 챙겨가기 때문에 두산 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의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가져가려는 이 사업 구조조정이 두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왜 똑같은 짓을 2달 전에 금감원까지 나와서 뜯어 말려가지고 실패했던 거를 또다시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좀 알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확실하게 지주회사 두산에게 수혜가 간다는 것은 이 구조 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블록딜 그 구조만 봐서도 금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